스페이드 여왕 푸시킨. 트럼프 노름은 기병대 장교인 나루모프의 집에서 열렸다. 긴 겨울밤을 트럼프로 지새운 이들에게 아침 5시에야 전날의 저녁 식사가 들어왔다. 노름에서 이긴 사람들은 걸신이 들린 듯이 식사를 하는데, 잃은 사람들은 텅 빈 노름판에 맥을 놓고 앉아 있었다. 샴페인이 들어오자 대화는 한층 더 활기를 띠고 이야깃거리도 많아졌다. 술인 자네 땄나? 주인인 나루모프가 물었다. 또 이뤘어. 나는 재수가 없는가 봐. 판돈도 올리지 않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중했는데도 언제나 잃기만 하니 판돈을 올린다든가 자제력을 잃은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지. 자네 의지도 알아줄 만해. 헬마는 어떻게 되었나? 손님 하나가 공병 장교를 가리키며 물었다. 저 사람은 지금까지 트럼프를 잡아본 일도 없고 노름이라는 것을 해본 일도 없어. 그런데도 밤을 새워가며 새벽 5시까지 줄곧 우리들이 노름하는 것을 구경하는 거야. 노름은 몹시 하고 싶은데 이런 위험한 데에 밥값을 없애버릴 만한 처지가 못 되는 모양이지. 헬마는 독일인이고 본디 세심한 자라 별로 놀랄 것이 없으나 정말로 괴상한 사람은 우리 할머니야. 안나 페도로브나 백자 부인 말이야. 왜? 뭐 때문에? 톰스키의 말에 손님들이 일제히 외쳤다. 톰스키는 말을 이었다. 지금은 어째서 노름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지 않나? 80세 된 할머니라는 사실을 생각해봐요. 톰스키의 말을 노르모프가 받았다. 자넨 우리 할머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가 보군. 전혀 몰라. 그래? 그럼 이야기해 주어야겠군. 60년 전에 할머니가 프랑스 파리에 가셨을 때 파리 시내에서 떠들썩하니 화제거리가 되었지. 이 모스크바의 비너스를 한번 보려고 마차 꽁무니를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어. 할머니가 그러시는데 그 당시 프랑스 명재상인 리셜리웨가 할머니를 사랑했는데 할머니가 그를 냉대했기 때문에 자살했을 거래. 그때 여자들은 흔히 페아로라는 노름을 했다는데 어느 날 할머니는 오르레앙 백작이라는 사람한테 돈을 많이 잃었다는군. 그래서 집에 돌아온 할머니는 할아버지에게 돈을 잃어버린 사실을 실토하고 할아버지더러 돈을 갚아달라고 졸랐다는 거야. 내가 알기로 돌아가신 할아버지는 할머니 앞에서 종이 호랑이와 같았고 고양이 앞에 쥐와 같이 할머니를 무서워하셨다는군. 그런 분이었는데 할머니가 돈을 잃었다는 말을 듣고 벌컥 성을 내시더니 수표첩을 꺼내 보이며 6개월 동안에 50만 루블 이상이나 써버렸는데 파리에서는 모스크바나 사라토프에 있는 재산을 팔 수 없다고 하셨다는 거야. 할머니에게 절대로 돈을 줄 수 없다는 말씀이셨지. 이에 화가 난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귀싸대기를 올려놓고 그날 밤은 각방을 쓰고 잤다는 거야. 이튿날 아침 할머니는 하룻밤 서로 떨어져 잤으므로 무슨 효과가 있겠지 하고 할아버지에게 사람을 보내보았으나 전혀 돌아설 기미가 보이지 않아
평생 처음으로 사정도 하고 변명도 했으나 할아버지의 고집은 변함이 없었다고 해. 그 무렵에 할머니는 어느 유명한 남자와 친분이 조금 있었다네. 자네 생제르맹 백작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겠지? 제르맹에 대해서 방랑하는 유태인이라는 소문도 있고 불로장생약도 가지고 있으며 현자의 돌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인물이야. 개 중에는 사기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카사노바는 그의 수기에서 제르맹을 스파이로 표현하고 있지. 어쨌거나 제르맹은 베일에 쌓인 인물이지만 점잖은 생김새와 상류 사회인다운 몸가짐을 한 인물이었지. 할머니는 지금도 제르맹을 좋아하는 모양이어서 누가 그 사람 험담을 하면 화를 내거든. 제르맹이 큰 돈을 만질 수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그에게 한번 부탁해 볼 생각이었지. 그래서 제르맹에게는 곧 만나자는 쪽지를 보냈고 이 괴상한 늙은이가 찾아와서 슬픔에 잠겨 있는 할머니를 보았거든. 할머니는 그를 보자 곧 죽을 상으로 할아버지의 만행을 넋두리 삼아 늘어놓은 후 모든 희망을 제르맹의 우정과 친절에 걸고 있다고 말했지. 그러자 제르맹은 무엇을 생각하는 것 같더니 돈을 빌려줄 수 있지만 부인께서 빚을 갚을 때까지 불안해서 발을 뻗고 잠을 잘 수가 없을 테니 부인을 이보다 더 큰 고통 속에 빠뜨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잃어버린 돈을 다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니 할머니는 그러나 백장님, 우리는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것을 모르시나요? 하고 사실을 말하니까 제르맹이 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들어보십시오. 라고 하더니 비밀 하나를 일러주더라네. 젊은 노름꾼들은 점점 귀를 쫑긋 세우고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었다. 톰스키는 파이프를 두어 번 빨고 나서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베르사유라는 트럼프 도박장에 갔는데 물주는 오를레앙 공작이더라네. 할머니는 빚 갚을 돈을 가져오지 못한 데 대해서 온갖 구실로 변명을 하고 나서 자리에 앉아 축을 들었는데 카드 석 장을 골라 하나씩 놓으니 모두가 승이더라네. 그래서 빚을 전부 갚았다는 거야. 정말로 우연인데? 손님이 감탄하자 헬만이 대꾸했다. 그것은 모두 꾸며낸 이야기야. 카드에다 몰래 표시를 해놓았겠지. 다른 손님의 이 말에 톰스키가 침통하게 대꾸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이때 나루모프가 이들을 공박하고 나섰다. 자네는 3번이나 계속해서 이길 수 있는 카드를 분별할 줄 아는 할머니가 있으면서도 이기는 방법을 알아내지 못했단 말인가? 빌어먹을. 그렇다네. 할머니한테는 우리 아버지까지 합쳐서 아들이 4명인데 모두가 도박꾼들이야. 그런데 할머니는 그 누구에게도 도박에 대한 비밀을 가르쳐주지 않으셨어.
그것이 그들이나 나를 위해서 나쁜 일이 아닐 텐데 말이야. 그런데 아저씨 뻘되는 입안 이리치 백작이 자기의 명예를 걸고 정말이라며 한 이야기가 있어. 수백만 루블을 탕진하고 빚에 쪼들리다가 죽은 그 차프리스카가 젊었을 때 30만 루블을 잃은 일이 있었는데 할머니는 젊은 사내들이 술과 여자와 도박에 빠지는 꼴을 못 보는 분인데 웬일인지 그에게는 동정심이 발동했던 모양이야. 그에게서 죽을 때까지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노라는 다짐을 받은 다음에 카드 3개를 주면서 도박판에 가서 하나씩 놓으라고 하더라네. 그래서 차프린스키는 다시 도박판을 찾아가서 첫 번째 카드에는 5만 루블을 걸어 따고 두 번째 카드에는 그 2배를 걸어서 따고 세 번째 카드에서도 2배를 올려 따서 처음에 자기가 잃은 돈을 다 찾고도 많은 돈을 땄다는 거야. 자, 이야기도 좋지만 이제 잠 좀 자야겠는데 벌써 6시가 다 되어 가는군.